여러분, 오늘 삼성전자 이슈는 그냥 가볍게 넘길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매일 보던 삼성전자, 그냥 코스피 대표주, 국민주, 메모리 대형주 정도로만 생각했던 삼성전자가 이제는 글로벌 시장에서 완전히 다른 자리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메타를 제치고 글로벌 상장사 시가총액 10위권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장중 한때는 테슬라까지 제치고 9위에 오르는 흐름도 나왔죠. 이게 단순히 삼성전자 많이 올랐네, 이 정도로 끝낼 이야기가 아니에요. 시장이 삼성전자를 다시 보는 눈이 달라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예전에는 삼성전자를 볼 때 디램 가격 좋아지나, 낸드 업황 살아나나, 반도체 사이클 돌아오나, 이 정도 질문이 많았습니다. 물론 지금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시장은 삼성전자를 조금 다르게 보기 시작했어요. AI 서버, 엔비디아, HBM, 파운드리, 패키징, 전력 효율, 그리고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까지 같이 묶어서 삼성전자를 다시 평가하기 시작한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진짜 봐야 할 건 삼성전자가 글로벌 시총 10위권에 들어왔다는 뉴스 하나가 아닙니다. 그 돈이 왜 삼성전자로 들어오고 있는지, 그리고 이 흐름이 삼성전자에서만 멈추는지, 아니면 반도체 장비, 후공정, 패키징, 전력 인프라, 코스피 대형주 전체로 번질 수 있는지를 봐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 B쪽에서는 삼성전자 이후에 돈이 어디로 이동할 수 있는지, 실명관찰 종목 41개와 섹터 7개 흐름까지 같이 볼 수 있는 자료도 자연스럽게 안내드릴게요. 중요한 건 삼성전자가 좋다, 나쁘다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삼성전자에서 시작된 돈이 어디로 퍼지는지를 보는 겁니다. 이걸 알아야 뉴스 제목만 보고 흔들리지 않고 다음 시장에서 어떤 섹터를 봐야 할지 기준이 생깁니다. 지금 글로벌 시가총액 상위 기업들을 보면 대부분 AI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엔비디아, 알파벳,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전부 AI 인프라,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 반도체와 연결된 기업들이죠. 그런데 이 흐름 안에 삼성전자가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건 단순히 한국 대표 기업이 잘 나간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삼성전자가 AI 시대에 필요한 핵심 부품을 공급할 수 있는 회사로 다시 평가받기 시작했다는 뜻으로 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있는 게 HBM입니다. 삼성전자를 예전처럼 디램과 낸드만 놓고 보면 이 변화가 잘 안 보일 수 있어요. 지금은 AI 서버가 커지고 있고, AI 서버 안에서는 엔비디아 GPU가 중심을 잡고 있고, 그 GPU 옆에서는 데이터를 빠르게 밀어주는 HBM이 필요합니다. 쉽게 말하면요, 엔비디아 GPU가 AI 서버의 두뇌라면 HBM은 그 두뇌가 계속 일할 수 있게 데이터를 밀어주는 혈관 같은 겁니다. 두뇌가 아무리 좋아도 혈액이 제대로 돌지 않으면 몸이 움직이지 못하잖아요. AI 서버도 비슷합니다. 계산은 GPU가 하지만 그 계산에 필요한 데이터를 끊기지 않게 공급해주는 게 HBM이에요. GPU가 아무리 강해도 데이터가 늦게 들어오면 병목이 생깁니다. 그래서 HBM은 이제 그냥 비싼 메모리가 아닙니다. AI 서버 성능을 결정하는 핵심 부품입니다. 그 병목을 줄여주는 회사가 AI 반도체 시장에서 더 높은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삼성전자가 다시 글로벌 시장에서 크게 평가받는 이유도 이 흐름과 연결해서 봐야 합니다. 오늘 삼성전자 이슈에서 더 눈여겨봐야 할 부분은 삼성전자가 HBM 사이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이미 그 다음 세대인 HBM5까지 시장 앞에 꺼내놓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삼성전자는 컴퓨텍스에서 HBM5 실물 모형을 공개했고, HBM5에 적용될 핵심 열관리 기술인 HPB 구조도 소개했습니다. 이 말이 조금 어렵게 들릴 수 있는데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보면 됩니다. HBM은 점점 더 빠르게, 더 높게, 더 많이 쌓이는 방향으로 갑니다. 그런데 빠르게 움직이고 높게 쌓을수록 문제가 생겨요. 바로 열입니다. AI 서버는 엄청난 속도로 데이터를 처리해야 하니까 HBM도 점점 더 많은 열을 감당해야 합니다. 열을 못 잡으면 아무리 빠른 제품을 만들어도 오래 안정적으로 돌리기 어렵습니다. 스포츠카로 비유하면 더 쉽습니다. 아무리 빠른 차라도 엔진열을 못 식히면 오래 달릴 수 없잖아요. 처음에는 빠를 수 있어도 계속 달리면 과열이 오고 성능이 떨어지고 결국 멈출 수 있습니다. AI 서버도 비슷합니다. 순간적으로 빠른 것도 중요하지만 계속 안정적으로 빠른 게 더 중요합니다. 삼성전자가 HBM5에서 열관리 기술을 내세운 건 앞으로 AI 서버 고객들이 원하는 방향을 정확히 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AI 고객사들은 단순히 속도만 빠른 제품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전력 효율이 좋은지, 발열은 잡히는지, 대량 생산에도 품질이 유지되는지, 공급 일정이 흔들리지 않는지까지 다 봅니다. 삼성전자가 HBM5와 열관리 기술을 같이 보여준 건 차세대 HBM
경쟁이 단순 속도 싸움에서 안정성, 전력, 발열, 양산, 신뢰 싸움으로 넘어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여기서 삼성전자의 경쟁력이 나옵니다. 삼성전자는 메모리만 하는 회사가 아닙니다. 메모리, 파운드리, 패키징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HBM은 이제 단순히 D램을 잘 만든다고 끝나는 제품이 아니에요. 여러 층의 메모리를 쌓아야 하고 베이스 다이와 로직이 같이 움직여야 하고 GPU와 붙을 수 있게 패키징도 맞아야 하고 전력과 발열도 잡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HBM 경쟁은 메모리 기술, 파운드리 기술, 패키징 기술, 고객 맞춤 설계가 다 묶이는 싸움으로 갈 가능성이 큽니다. 이 지점에서 삼성전자는 경쟁사와 다른 카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파운드리에서는 TSMC와의 격차라는 숙제가 있습니다. 이건 현실이에요. 하지만 HBM과 AI 메모리 쪽에서는 메모리와 파운드리, 패키징을 한 회사 안에서 연결할 수 있다는 점이 삼성전자의 강점으로 다시 보일 수 있습니다. HBM5의 2나노베이스 다이를 적용하겠다는 계획도 이 흐름에서 같이 봐야 합니다. 이건 단순히 공정 숫자가 작아졌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AI 메모리에서 더 높은 성능, 더 좋은 전력 효율, 더 안정적인 발열 구조를 만들기 위해 메모리와 로직 베이스 다이를 같이 최적화하려는 방향입니다. HBM은 위에 쌓이는 메모리도 중요하지만 아래에서 GPU와 연결되는 베이스 다이도 중요합니다. 이 부분이 좋아져야 데이터가 더 빠르게 오가고 전력 효율도 좋아지고 고객사가 원하는 구조에 맞출 수 있습니다. 그래서 HBM5에서 2나노 이야기가 나온 건 삼성전자가 단순히 HBM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차세대 AI 메모리 구조를 다시 잡으려는 움직임으로 봐야 합니다. HBM4E 이야기도 같이 봐야 합니다. 삼성전자는 HBM4E 12단 샘플 출하를 발표했고 최대 16GB 퍼 초속도와 48GB 용량, 단일 스택 기준 최대 초당 3.6TB 대역폭을 내세웠습니다. 이 숫자 자체도 중요하지만 투자자 입장에서 더 중요한 건 순서입니다. 삼성전자가 HBM4E에서 고객사 테스트와 양산을 준비하고 동시에 HBM5 기술까지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에요. 이건 시장에 이런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세대만 보는 게 아니다. 다음 AI 서버 세대까지 준비하고 있다. 고객사가 원하는 속도, 전력, 발열, 수율을 같이 맞추려고 한다. 이 흐름이 중요합니다. 주가는 기대를 먼저 반영하지만 오래가는 주가는 결국 숫자로 확인돼야 합니다. 삼성전자가 HBM4E에서 테스트, 양산, 수율, 물량을 보여주고 HBM5에서 기술 로드맵까지 이어간다면 시장은 삼성전자를 다시 다르게 볼 수 있습니다. 이쯤에서 수율을 쉽게 풀어보면요. 수율은 기술 이야기가 아니라 돈 이야기입니다. 제품을 100개 만들었는데 정상 제품이 70개 나오느냐, 90개 나오느냐에 따라 회사가 벌 수 있는 돈이 달라지잖아요. 같은 장비, 같은 인력, 같은 시간으로 만들었는데 팔 수 있는 제품이 많아지면 이익률이 좋아집니다. 식당으로 보면 이런 거예요. 재료비도 똑같이 들고 직원도 똑같이 일하고 가게 운영비도 똑같이 나가는데 손님에게 제대로 나갈 수 있는 음식이 70그릇이냐 90그릇이냐에 따라 남는 돈이 달라지는 거죠. HBM도 마찬가지입니다. HBM은 일반 D램보다 만들기 훨씬 어렵습니다. 여러 층을 쌓아야 하고 정교하게 연결해야 하고 전력과 발열까지 잡아야 해요. 그래서 HBM에서 수율이 올라간다는 건 기술이 좋아졌다는 말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삼성전자가 HBM으로 돈을 더 잘 벌 수 있는 구조에 가까워진다는 뜻입니다. 특히 HBM4E와 HBM5처럼 고부가 제품 비중이 커질수록 수율은 곧 마진이고 마진은 곧 실적이고 실적은 결국 주가 평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 주주분들이 지금 봐야 할 것도 이 부분입니다. 삼성전자가 글로벌 시총 10위권에 들어왔다는 건 시장이 삼성전자를 예전보다 훨씬 크게 보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평가가 더 오래 가려면 HBM 기대가 실제 숫자로 이어져야 합니다. HBM4E 샘플이 고객사 테스트로 이어지고 테스트가 양산으로 이어지고 양산이 공급 물량으로 이어지고 공급 물량이 수율과 마진으로 이어지는지 봐야 합니다. 그리고 HBM5는 삼성전자가 다음 세대 AI 메모리 시장에서 얼마나 빨리 주도권을 가져갈 수 있는지 보여주는 신호로 봐야 합니다. 오늘 삼성전자 이슈는 그래서 시총 10위권에 들어갔다 해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왜 글로벌 시장이 삼성전자를 다시 크게 보는지, 그 이유가 AI 서버와 HBM에 있는지, 그리고 그 기대가 실적으로 바뀔 수 있는지를 봐야 합니다. 여기서 월가에서 나온 높은 목표가 이야기도 그냥 흥분해서 볼 필요는 없습니다. 목표가 숫자는 자극적입니다. 듣는 순간 기분이 좋아질 수 있어요. 그런데 주식은 목표가가 높다고 바로 가는 게 아닙니다. 목표가가 현실이 되려면 그만한 이유가 숫자로 나와야 합니다.
HBM, 매출이 늘어야 하고 고부가 제품 비중이 커져야 하고 수율이 잡혀야 하고 마진이 좋아져야 하고 외국인과 기관이 그 변화를 실제로 사줘야 합니다. 그래서 높은 목표가는 기대가 아니라 숙제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시장이 삼성전자에 높은 눈높이를 주기 시작했다면 삼성전자는 이제 HBM4E와 HBM5로 그 눈높이에 맞는 실적을 보여줘야 합니다. 외국인 수급도 여기서 연결해서 봐야 합니다. 외국인은 삼성전자를 그냥 한국 배형주라서 사는 게 아닙니다. 엔비디아 흐름을 보고 AI 서버 투자 사이클을 보고 미국 금리와 달러를 보고 원화 환율을 보고 한국 반도체, ETF와 코스피 대형주 비중까지 같이 봅니다. 삼성전자가 HBM4E와 HBM5에서 경쟁력을 보여준다면 외국인 입장에서도 계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국 반도체를 다시 담을 만하다. AI 메모리 사이클이 더 길게 갈 수 있다. 삼성전자가 HBM 프리미엄을 가져올 수 있다. 이런 판단이 들어오면 수급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외국인 돈은 감정으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엔비디아 흐름, 미국 금리, 달러, 원화 환율, AI 투자 사이클, 그리고 삼성전자의 실적 개선 가능성을 같이 계산하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의 HBM 이슈가 단순 뉴스에서 끝나지 않고 외국인 수급과 실적 추정치 변화로 이어질 수 있는지 봐야 합니다. 그럼 개인 투자자는 뭘 봐야 하느냐? 복잡하게 볼 필요 없습니다. 삼성전자 HBM4E 고객사 테스트가 어떻게 이어지는지 봐야 합니다. 양산 일정이 구체화되는지 봐야 합니다. 수율이 안정되고 마진 개선으로 연결되는지 봐야 합니다. HBM5에서 열관리 기술과 2나노 적용 계획이 실제 차세대 경쟁력으로 인정받는지 봐야 합니다. 그리고 삼성전자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반도체 장비, 후공정, 패키징, 전력 인프라까지 돈이 번지는지 봐야 합니다. 삼성전자 하나만 보면 뉴스 하나로 끝날 수 있어요. 그런데 돈의 길목까지 보면 이 뉴스가 시장 전체를 얼마나 움직일 수 있는지 보입니다. HBM이 좋아지면 장비가 필요하고 후공정과 패키징이 중요해지고 테스트와 기판, 소재도 같이 봐야 합니다. AI 데이터 센터가 커지면 전력 인프라, 변압기, 전선, 냉각까지 연결됩니다. 삼성전자 이슈의 결론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글로벌 시장에서 다시 크게 평가받기 시작했습니다. 그 배경에는 단순한 주가 상승이 아니라 AI 서버, 엔비디아, HBM, 파운드리, 패키징이라는 큰 구조가 있습니다. HBM4E는 지금 세대의 경쟁력을 보여주는 카드고 HBM5는 다음 세대 기술 주도권을 준비하는 카드입니다. 그리고 HPB 같은 열관리 기술은 차세대 AI 메모리에서 속도만큼이나 중요한 안정성 문제를 잡기 위한 카드입니다. 삼성전자는 메모리만 보는 회사가 아니라 메모리와 파운드리, 패키징을 함께 연결할 수 있는 회사입니다. 이 점이 앞으로 AI 반도체 시장에서 다시 크게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죠? 삼성전자를 볼 때는 삼성전자 한 종목만 보는 게 아니라 그 돈이 어디로 번지는지 같이 봐야 한다고요. 삼성전자가 글로벌 시총 10위권에 들어왔다는 건 삼성전자 혼자만의 이야기가 아닐 수 있습니다. 한국 반도체 전체, AI, HBM 밸류체인, 장비와 후공정, 패키징, 전력 인프라까지 같이 봐야 할 흐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함께 정리한 자료가 삼성전자 이후 돈의 길목을 확인하는 자료예요. 자료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창에 구독 완료라고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영상 아래 더보기란에 있는 파란색 링크로 들어가시면 자료 신청하실 수 있게 준비해두겠습니다. 이번에 함께 정리한 자료 제목은 바로 코스피 2만의 시대, 돈의 흐름을 읽는 법입니다. 이 자료는 삼성전자 이후 시장의 돈이 어디로 움직이는지 이북 형태로 차근차근 학습할 수 있게 정리한 자료예요. 코스피 시대 흐름 정리 자료부터 AI 주식 보조지표 템플릿, 시장 모니터링 대시보드, AI 종목 스크리닝 리스트, 투자 체크리스트와 원칙 카드, 섹터 테마 분석 자료, 실전 매매 기록 템플릿까지 함께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실명 관찰 종목 41개는 삼성전자 이후에 돈이 이동할 수 있는 후보들을 정리해둔 겁니다. 삼성전자 뉴스가 나왔다고 삼성전자만 보는 게 아니라 그 돈이 SK하이닉스 같은 반도체 대형주로 이어지는지, 한미반도체나 HPSP 같은 장비주로 번지는지, 리노공업, ISC 같은 후공정 쪽으로 움직이는지, HD 현대일렉트릭, LS
LS 일렉트릭 같은 전력 인프라까지 확산되는지를 같이 보는 거예요. 이걸 미리 정리해두지 않으면 뉴스가 나온 다음에 급하게 찾게 되고 그때는 이미 많이 오른 자리에서 따라가게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실명 관찰 종목 41개는 무조건 이걸 사라는 자료가 아니라 돈이 지나갈 수 있는 길목을 미리 확인하는 용도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섹터 7개도 같이 정리해뒀습니다. 반도체 대형주, 전력 인프라, 반도체 장비 소부장, 후공정 패키징, 증권 금융, 자동차 자율주행, 저평가 대형주, 이렇게 돈이 이동할 수 있는 흐름별로 나눠서 볼 수 있게 만든 자료예요. 시장이 진짜 강하면 삼성전자만 오르고 끝나지 않습니다. 삼성전자에서 시작된 돈이 반도체 장비로 번지고 후공정으로 넘어가고 AI 데이터 센터 전력 수요 때문에 전력 인프라로 이어지고 코스피 거래대금이 살아나면 증권주와 금융주까지 같이 반응할 수 있거든요. 반대로 삼성전자만 잠깐 오르고 다른 섹터로 돈이 전혀 번지지 않는다? 그러면 아직 시장 전체가 강하게 살아났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자료는 종목 하나만 보는 게 아니라 돈이 어느 섹터까지 번지고 있는지 확인하는 지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더 중요한 게 타점 기준 4개예요. 솔직히 종목을 아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게 타점이잖아요. 좋은 종목인 건 알겠는데 지금 들어가도 되는지, 기다려야 하는지, 이미 늦은 자리인지 이걸 구분하는 게 제일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에서는 타점을 가격 하나로 박아놓은 게 아니라 돌파, 눌림, 회복, 과열 회피 이렇게 4가지 기준으로 보게 정리해놨어요. 장중에 잠깐 위로 튀었다고 바로 따라가는 게 아니라 종가로 버티는지 봐야 하고요. 강하게 오른 종목을 무조건 추격하는 게 아니라 눌림이 나왔을 때 기준선을 지키는지 봐야 합니다. 밀렸던 종목이 다시 회복할 때도 거래대금이 붙는지, 외국인이나 기관 수급이 같이 들어오는지 봐야 하고요. 이미 뉴스가 너무 퍼지고 장대양봉이 나오고 거래량만 폭발하고 윗꼬리가 길게 남으면 좋은 종목이어도 당장 따라갈 자리는 아닐 수 있어요. 그리고 매매 전 체크 10가지도 꼭 봐야 합니다. 사실 손실은 종목을 몰라서 나는 경우보다 기준 없이 들어가서 나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뉴스 보고 급하게 들어가고 이미 많이 오른 자리에서 따라가고 비중을 한 번에 크게 넣고 손절 기준 없이 버티고 나중에는 내가 왜 샀는지도 기억이 안 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 자료에는 매매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체크리스트 10가지를 넣어놨습니다. 내가 뉴스에 끌려 들어가는 건 아닌지, 이미 너무 오른 자리는 아닌지, 거래량이 붙고 있는지, 외국인이나 기관 수급이 들어오는지, 섹터 전체로 돈이 번지고 있는지, 손절이나 비중 축소 기준이 있는지, 한 번에 비중을 너무 크게 넣는 건 아닌지, 분할 진입 계획이 있는지, 내 투자 기간이 단기인지 중장기인지, 나중에 복귀할 수 있는 매매인지, 이걸 매매 전에 한 번만 체크해도 감정 매매를 많이 줄일 수 있어요. 내가 지금 사고 싶은 이유가 진짜 돈의 흐름 때문인지 아니면 뉴스 제목 보고 마음이 급해진 건지 한 번 걸러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료를 받으시면 처음부터 41개 종목을 다 보려고 하지 마세요. 먼저 시장에서 돈이 어디로 가는지 보는 게 먼저예요. 반도체 대형주인지, 장비 소부장인지, 후공정인지, 전력 인프라인지, 증권 금융인지, 자동차나 저평가 대형주 쪽인지 먼저 보는 겁니다. 그 다음 7개 섹터 중에서 지금 강한 섹터를 고르고 그 안에서 실명 관찰 종목 41개 중 몇 개만 압축해서 보면 돼요. 그리고 바로 매수하는 게 아니라 타점 기준 4개에 맞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돌파가 진짜인지, 눌림에서 버티는지, 회복이 거래대금과 같이 나오는지, 이미 과열된 자리는 아닌지 보는 거죠. 마지막에는 매매 전 체크 10가지로 한 번 더 걸러야 합니다. 이 과정을 거치면 남들이 산다니까 나도 산다가 아니라 돈이 이쪽으로 이동하고 있고 조건도 맞고 내 기준에도 맞다, 이렇게 매매가 달라질 수 있어요. 여러분, 시장에서 제일 위험한 건 모르는 종목이 아닙니다. 오히려 애매하게 아는 종목을 기준 없이 따라 들어가는 게 더 위험합니다. 삼성전자 뉴스가 나왔을 때도 삼성전자만 볼 게 아니라 그 돈이 어디까지 번지는지 봐야 하고요. HBM 뉴스가 나왔을 때도 반도체 대형주에서 끝나는지, 장비 소부장, 후공정, 패키징, 전력 인프라까지 퍼지는지 같이 봐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 자료는 실명 관찰 종목 41개로 후보를 넓게 보고 섹터 7개로 돈의 이동 경로를 확인하고 타점 기준 4개로 들어갈 자리를 걸러내고
매매 전 체크 10가지로 감정 매매를 줄이는 자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종목을 찍어주는 자료가 아니라 돈의 길목을 보는 자료예요. 그리고 이 차이를 알아야 뉴스에 흔들리지 않고 시장에서 내 기준을 가지고 움직일 수 있습니다. 더보기란에 파란색 링크가 여러 개로 나뉘어 있다면 본인이 원하는 자료에 맞는 링크로 들어가 신청하시면 됩니다. 시장 전체 흐름을 먼저 배우고 싶다면 코스피 2만의 시대, 돈의 흐름을 읽는 법 자료를 보시면 되고요. 매매 기준을 잡고 싶다면 투자 체크리스트와 원칙 카드, 실전 매매 기록 템플릿 쪽을 보시면 됩니다. 종목을 혼자 압축하기 어렵다면 AI 종목 스크리닝 리스트와 시장 모니터링 대시보드를 같이 보시면 좋아요. 섹터 흐름을 보고 싶다면 섹터 테마 분석 자료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건 지금 뭘 사야 하지가 아니라 돈이 어디서 시작해서 어디로 이동하고 있지를 보는 겁니다. 그 흐름을 이북으로 하나씩 학습하실 수 있게 준비해뒀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더보기란 파란색 링크에서 원하는 자료에 맞게 신청하시면 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삼성전자의 글로벌 시총 10위권 진입이 단순한 숫자 변화로 끝나는지 아니면 HBM 4위와 HBM 5, 엔비디아 공급망, 수율, 양산, 마진으로 이어지는 진짜 재평가의 시작인지 더 자세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는 지금 단순히 과거의 메모리 강자가 아닙니다. AI 서버 시대에 다시 필요한 회사, HBM과 파운드리, 패키징을 함께 가져갈 수 있는 회사, 그리고 한국 반도체 전체의 돈길을 다시 열 수 있는 회사입니다. 이 관점으로 삼성전자를 보시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